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3개월 만에 확대됐지만 주택 매매가 전망 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별로 관악구와 강서구, 서대문구가 월 2%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증시 상승세가 겹치면서 주식과 채권을 팔아 주택 구입 자금을 충당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 구매에 활용된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은 총 3조 8,930억 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메시지로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가 6천선을 찍었죠. 올라갔다가 오늘은 살짝 내려온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6천선을 찍자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한 돈들은 어디로 흘러갈까 살펴봤더니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코스피에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그중에서도 핵심 투자처 강남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3월이 시작된 지금입니다. 또다시 블랙홀이 된 이 강남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게 될지 아니면 이 흐름이 잠잠하게 좀 이어지게 될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3월의 시작 연휴 잘 보내셨죠? 이제 오늘 정말 봄이 되고 또 학교, 학원들 다 개강을 하고 유치원도 개강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 드실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성공 투자 향해 달려가실 수 있도록 저희 방송에 함께 할 거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제가 작년 10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주택을, 아파트,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를 파실 분들은, 매도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늦어도 설 전까지다. 그렇게 파셔야 그래도 기대했던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구정 지나서, 설 연휴 지나서 꽃피는 춘3월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현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게 맞는 거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고서 제가 또 작년 하반기에 연말을 앞두고 다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내년 시장은 엄청난 정부의 어떤 규제와 이런 것들로 그리고 또 시장의 어떤 유동성과 또 다른 제반 조건들, 그러니까 정책의 밖에 있는 또 다른 제반 시장 상황들의 여건들이 아무래도 금액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순간적인 주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100% 상승할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요. 아무리 봐도 정책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순리적인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글쎄요, 좀 수능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들은 그 결과물에 대한 유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본 인생에서 비추어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이제 주춤한 순간은 있겠으나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부동산 뭐 1, 2년 갖고 있다가 던지고 일반 지금 주식시장처럼 단타 매매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시고 일단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초에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임대로 살아야 되겠어. 공공의 힘이 많이 온다고 해. 뭐 아파트 가격들은 떨어져 한다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서울에다가 내 집 마련은 꼭 하나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적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고가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아파트 문구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아파트 쪽에도 이제 좀 투자하실 생각들을 하시고 금액이 사실은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쪽에 규제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게 비아파트 시장이니까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소액이라도 묶어놓는 그런 전략을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동안 또 준비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전문가와 열심히 내 의견을 나눠본 이후에 빠르게 실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실행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그 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방송 시간에는 공개하지 못하는데 모든 상황을 좀 열어두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비아파트 시장이 이제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정비사업 시장이죠. 재개발 시장이 좀 뭐 작년부터 그 거센 바람이 올해까지도 전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남아있는 시장은 재개발 시장, 비아파트의 재개발 시장,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뭐 일반 어찌됐든 정비사업을 대비하는 그런 품목들에 대한 거센 바람이 일어날 거는 명약관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할 거 미뤄뒀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서 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내년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똑같은 입지, 똑같은 어떤 크기의 물건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1억에 가능하다고 하면 분기마다 적어도 5천 이상씩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좀 더 부지런히 한다고 하면 서울 중심부 쪽 안쪽에 있는 정비사업처 뭐 재개발이 기대되는 그런 재개발 초기 투자 지역에다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은 분들이 또 점점 몰려들 거거든요. 그 몰려드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올 가을, 겨울쯤 올해를 마감하는 한 3, 4분기 이후에 4, 4분기 시장 정도에는 글쎄 좋은 것들 남 다 가져가고 나는 뒤에 처지는 쭉정이들 혹시 배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별해서 굉장히 좀 속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양호한 지역들의 어떤 물건들도 소개까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 나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안에서도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애들 이름으로 도림 1구역 공공재개발하고 네. 합정동 신통하고 또 제 이름으로는 용산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지금 이렇게 3개를 보유 중인데요. 네. 현재 수원에서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하고 합쳐갖고 한 6, 7억 정도 돈이 좀 여유가 있는데 네. 제가 수원에 아파트를 사서 제가 사는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 그냥 빌라 좀 변두리라도 빌라를 사서 서울로 이사를 가는 거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전세 사는 게 맞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녀분이랑은 그럼 한 세대로 묶여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아니요. 각자 한 사람만 지금 한 세대로 묶여 있고 하나에는 따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1가구 2주택 상황이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네. 내보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거는 내가 집에서 분리가 산다면. 가능하고 그래서 네네. 우선은 제일 고민되시는 게
우리 거주하시는 집이 전세 6, 7억 정도의 금액으로 네네. 수원 쪽에 아파트를 매수하느냐 아니면 서울에 빌라를 매수해서 거주하느냐 뭔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나이도 있는데 계속 전세 사는 게 좀 불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소장님과 차근차근 계획 세워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도림동, 1구역이요. 예, 도림 1구역, 그다음에 합정동에 신통기회 그 선정된 곳, 네, 그다음에 효창동에 본인 명의로 해갖고 역세권 재개발이요. 그 지구지정센터. 금양초등학교인가 그 뒤쪽으로 있는 거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셨어요? 방송 보고 샀어요. 아, 진짜 대박입니다. 예? 다 대박이에요. 다 좋은 것들 하셨어.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덕분에 샀습니다. 네, 진짜 좋은 것들 하셨는데, 네. 볼게요. 그냥 잠깐 이렇게 한번 언급만 한번 해볼게요. 네네. 도림 1구역 앞으로 영등포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등포가 많이 바뀔 텐데, 네. 이 도림 1구역 같은 경우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아. 너무 잘하셨어. 지하라서 지금 보고 예, 그래서 있어요. 위쪽에 이 건너편에 또 신길 2구역하고 도림 1구역하고 신길 2구역이 요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 발휘하면서 영등포역 앞으로도 계속 그다음 여기 푸르주 아파트들이 있고 장미마을 되고 뭐 신길 뉴타운까지 쭉쭉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 영등포역이 지금 신도림역에 GTX는 쓰지만 영등포역도 또 쓰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여의도라는 영등포 여의도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핵심 지역을 얘기할 때 서울의 3대 핵심 지역 중에 뭐 저쪽에 광화문 쪽에 있는 도심이라고 하고 여기를 영등포 여의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의도라고 하지 않아. 영등포 여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등포 관할까지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여기 자체가 중심지란 말이에요. 네. 서울 강남 쪽에 서쪽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강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영등포역 일대 그리고 신길 뉴타운 여기 뭐 여의도 쪽으로 이어지는 이쪽이 굉장한 좀 파괴력을 가질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있는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곳이 딱 그 어떻게 보면은 잘 사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림 1구역 같은 경우는 45층 올라가면서 한 2,500세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신길 2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합쳐서 한 5,000세대 정도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다 45층으로 지어지니까 굉장히 하늘 스카이 라인 자체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촉망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맞고 사업 시행 인가 맞아서 관리 처분 인가 후에 이제 이주 철거 착공인데 진행 속도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목적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이루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마포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정동까지를 동마포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망원동 이후부터 서마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포구는 동마포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면서 양화대교 앞으로 와갖고 당산에서 넘어가다 보면 넘어와서 좌측에 있는 한강 라인 뭐 한강변인 거잖아요. 네. 한강변이면서 여기가 지금 구역 선정이 되고요. 서울시에서 이 한강변 라인을 지금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정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유하고 계시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7년이죠. 내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구역 선정이 됐으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서울시에서까지 신경을 써요. 마포구는 당연히 신경을 쓰는 거고. 그러면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그 지원 용역을 발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27년 12월 31일까지 완성이야.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28년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준비하는 거야, 또. 구역 지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속도가 상당히 잘 나갈 거고 마포의 한강변에 아파트 뭐 짓게 되면은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파트 한강 조망에 나올 것들 동호수 추첨을 받을 건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갖고 계시는 게 역세권, 여기가 역세권 시프트 사업 지역이고요. KCC 네. 위쪽으로 해서 네네. 여기 금양초등학교의 뒤쪽 나라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겠죠. 지금 조합원 분양가까지 거의 얼추 나왔잖아요. 네. 25평이 한 13억 5천이 조금 넘어가고 84제곱미터죠. 그 30평대가 한 17억 정도 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 새 아파트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27, 8억 뭐 이렇게 뭐 충분히 후떡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내 거에다 추가 분담금 감안, 뭐 조합원 어찌 됐든 분양가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10억 이상의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좀 아쉬운 면은 허기야 예전에 22년에 구역 지정이 됐다가 잠깐 이제 변경 심의하고 나서 다시 지금 공람 끝나고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 건데 사업성을 좀 더 증가를 시켰죠.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처음에 22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을 때 좀 사업성이 떨어졌었는데 그나마 좀 진행이 되긴 했는데 한 3,000세대 정도 예상이 돼 있는 거에 1,800세대가 일반 분양이고 1,200세대 정도가 임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대규모 단지로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입지 자체가 용산에 떡하니 이제 생기게 되면 뭐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핵심지에 다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뭐 정리하실 생각 말고 저는 이거 웬만하면 주변 뭐 증여를 한다든가 그냥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수원에 있는 건 수원에 아파트 지금 전세 살고 계신다고 했던가요? 네네. 수원 전세, 글쎄 서울에서 뭐 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집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 계속 전세 그냥 살아도 될까요? 돈이 조금 그래요. 묶여 있는 게 아까워서요. 근데 묶여 있는 게 아깝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수원에다가, 그러니까 수원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전 좀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그냥 수원에는 지금처럼 사세요. 이제 뭐 임대차법, 그러니까 임대차도 또 다시 손을 대면서 뭐 네네. 2+2+2+라고 또 그런 것까지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 입자들에 대한 입장이 또 괜찮아질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한 번 전세 들어가면 전세는 그냥 영원히 뭉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있는 다주택자들 다 물건 풀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제가 방송 첫 그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느 시기가 또 지나가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싫으면 또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상승 우상향 기조를 탈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뭉겨 있는 게 아까우시면 서울에다가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서울의 서쪽이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쪽에 한번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원엔 네. 그냥 전세 사시고. 아, 네. 네, 그러면서 동쪽에 뭐 요즘 말 나오는 곳 많잖아요. 삼전동도 있고 여기 뭐 광진구도 있고 동대문구, 전농동, 답심리동 뭐 이쪽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일단 동쪽이니까 약간 균형을 좀 맞추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시청자분 같은 분들이 1대1 상담을 오셔야 되는 대상들인 거예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려요. 잘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물건들 자체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물건 잘 갖고 계시는 거니까 수원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수원 같은 지역은 일단은 전세금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전세 거주하시면서 서울 쪽에 지금이 기회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입지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가면 조금씩 더 투자금 자체가 늘어날 뿐이에요. 입지는 점점 떨어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투자하실 기회니까 뭐 주택수 카운팅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중과도 안 되고. 아, 6억 이하짜리들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축이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녀분들과 함께 알짜 핵심 입지에 잘 투자를 해 놓으셨네요. 우선 투자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 집 마련은 지금 하지 말고 우선 거주는 그대로 임대를 활용하고 여유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더 하자라는 조언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그 투자 계획 실행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점검 또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한 4억 정도 가지고 네. 지금 투자를 할 곳을 찾는데 음, 그 중에서 조금 본 거는 있는데 그게 네. 최선은 아닌 것 같아서 자문을 좀 받고 싶은데요. 네, 그럼 먼저 어디 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경기도 창릉 신도시 원흥지구에 네. 호반 아파트하고 동일 아파트를 봤거든요. 근처에 지금 살고 계세요? 아니요, 근처는 아니고 조금 먼 데 살아요. 뭔데? 네. 지방 거주하세요? 부산에. 부산에 거주하시는데 4억 원 투자로 경기 고향의 창릉 네. 신도시를 보셨어요. 특별한 네,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음. 이제 서울에 하나 또 이제 마련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그래서 가까운 이제 곳을 부산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예. 경기도 고향을 택하셨어요. 서울에 가까운 곳으로. 뭐 꼭 거기는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좋은, 예. 우선 원흥지구의 호반 아파트 그리고 동일 네. 스위트 아파트 두 개를 말씀 주셨는데 한번 네. 이 지역 이야기 그리고 4억으로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소장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부산- 반갑습니다. 근데 부산 분이세요? 아니고요. 그쵸? 부산은 부산에만 지금 아니고요. 거주하시는 거죠? 네네. 뭐 너무나 표준어를 쓰셔갖고 사투리는 하나도 없으셔서 네. 그러면 네. 창릉 쪽에다가 있는데 일단은 뭐 신도시다 해갖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결론 말씀드리면 그냥 예. 원한 대로 예. 지금 부산 거 정리하고 서울에다가 투자하고 싶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에다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고양시야. 예. 고양시에다가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 일단 호반하고 원흥 요 창릉 호반 서밋 아파트를 보셨다고 했고 예. 그다음에 원흥 동일 스위트 보셨다고 했거든요. 예. 원흥 동일 스위트는 예. 창릉 신도시가 맞아요. 예. 근데 창릉 호반 서밋은 예. 이건 삼송지구예요, 그냥. 삼성. 예, 삼송이야, 삼송. 예. 이건 창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름을 그냥 창릉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앞에 창릉을 붙여갖고 호반 서밋이라고 이름만 지은 거고 네. 여기는 삼성역에 가까워 있는 경기도 이제 삼송지구라고 해 도시개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를 지은 건데 일단 뭐 비슷한 길을 걸을 것 같고요. 두 아파트 모두. 예. 원흥 동일 스위트가 상승 여력은 조금은 더 크겠죠. 예. 창릉 호반 서밋보다는. 네. 그러면서 얘네들의 그러니까 이 동일 스위트의 이제 앞에 향후를 전망해 드린다고 하면 네. 이제 창릉 신도시가 앞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GTX가 이제 정차를 하겠죠.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또 다 들어갈 거야. 네. 네, 아파트들이 막 다 지어지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창릉 신도시 우리 원흥 동일 스위트의 아파트 가격이 이 창릉 신도시의 지금 가격이 저쪽하고 비슷해요. 다산지구. 네. 구리 위쪽에 다산 신도시라고 예, 예전에 생긴 신도시 예.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가격 이게 좀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의 가격 상승 여력, 다산지구의 상승 여력들을 감안해보고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창릉 신도시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GTX가 놓여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 원흥 동일 스위트 같은 경우 30평대가 한 8억 중반, 8억 후반 정도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9억 정도 네. 하고 있어요. 예. 뭐 8억에서 9억이라고 9억. 치고 예. 요 정도인데 전세는 지금 한 5억대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 투자가 한 3, 4억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 거주하실 건 아니잖아. 아까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한 뭐 4억 정도의 예. 여유 자금을 묻어 놓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창릉 신도시가 완성이 돼서 예.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막 공공 임대들도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도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찌됐든 예. 차치하고 새로 신도시가 돼서 아파트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 저는 상승 여력을 봤을 때 글쎄요. 뭐 몇십 년을 갖고 계실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 정도 네. 뭐 5년에서 한 8년 정도 갖고 있는다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예. 상승 여력 많이 되면 이 투자한 것만큼 될 것 같아요. 아. 100% 수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84제곱미터가 지금은 8, 9억이라고 하지만 12, 3억은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 투자금 그대로 얹어가지고 그냥 내가 4억 투자해서 4억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요 바로 앞에 전화하신 분 혹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투자금 많이 들어봐야 2억대였을 거란 말이에요. 네. 2억 넣고 한 15억 이상 벌어가는 거야.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앞에 분은. 그런 케이스가 그 집이 세 없을까요? 채니까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기회 비용을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더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그거를 그 기회 비용을 뺏기는 거니까 예. 창릉 신도시 어차피 실거주할 거를 고민한다고 하면 제가 더 깊이 있게 상담을 드릴 텐데 예. 투자 쪽으로는 비교해서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굳이 예. 여기에 뭉치는 마시고요. 예. 4억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입지에 물론 사업이 어느 정도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은 애매한 금액이긴 해. 좋은 입지에서는 그 금액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근데 입지 괜찮고 사업이 지금 이제 초기 재개발 해갖고 막 관심도 집중이 되면서 뭐 예. 금방 숨 넘어갈 듯이 이제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야. 동의서 막 걷고 예. 요러는 것들은 4억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 심지어 송파구 쪽에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 그래요? 네, 뭐 광진구, 뭐 동대문구, 영등포구, 골래서 하실 수 있어. 골래서. 심지어 괜찮은 지역에 바로 올해 안에 지정될 곳에다가 두 개 정도도 하실 수가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 그래요? 정도면. 그리고 주택수의 카운팅도 안 되니까. 예. 왜냐하면 신축 그 특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2027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지어지는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비아파트 같은 신축 다세대 같은 경우는 예. 취득세 중과 안 되지, 양도세 중과 안 되지, 종부세 중과 안 되지. 그러니까 합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잡아놔야 한 빠르면 8년, 늦어도 한 네. 10년, 11년 정도에, 그러니까 10년 차 안쪽으로는 다 입주까지도 속된 말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내가 그때까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을지언정 그렇죠. 그 중간에 내가 한 4년, 6년 정도 후에 갖고 네. 있다가 프리미엄이 몇 억씩이 붙을 텐데 네. 적어도 그 광진구 같은 경우는 같은 구라고 해도 자양동 네. 같은 경우가 투자비 1억대였단 말이에요. 1억대. 네. 1억대인데 지금 투자비만 15억이야. 그럼 투자비만 15배가 오른 거거든요. 예. 한 4, 5년 사이에. 그러면 어마무지하게 된 거고 예. 같은 광진구에 또 구이동이라고 있는데 그런 쪽들을 지금 2억을 넣어서 잡게 된다고 하면 예. 불과 몇 년 안에 투자비 자체만 몇 억이 오른단 말이에요. 예. 적어도 지금 보신 아파트들보다는 훨씬 오른다는 소리야.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네네. 뭐 지금 떠오르는 게 이런 쪽인데 아유 송파구에다가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 금액이라고 하면 송파구는 어느 동일까요? 송파구는 뭐 지금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삼전동 쪽도 그렇고 뭐 잠실동 쪽이나 이런 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파구의 메인 동네란 말이에요. 네.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를 미래의 아파트로 변할 것들도 잡을 수 있는 거고 예. 속도적으로 봤을 때는 또 동대문구에 있는 답심리동이 전동 답심리 뉴타운이라고 해서 네. 어마무지하게 교통이 발전되면서 완전 노후주택지들이 새로운 아파트들로 바뀌는데 일단 네. 속도가 빨라. 속도가. 네. 그래서 올해 안에 거의 선정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프리미엄 형성이 되면서 속도 자체가 빨라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쪽들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소장님이 탑으로 꼽을 수 있는 지역은 지금 어딜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땐 속도적으로 봤을 때 답심이동 하나 잡고요. 네. 그리고서 그러니까 삼전동 쪽도 괜찮고 구이동 쪽도 괜찮고 그러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이제 저거 다른 건데. 다른 부산 건데. 쪽, 부산 남구에 있는 562도 SK 뷰거든요. 네네. 그거를 처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70평이에요. 네. 네. 처분이 근데 된대요. 누가 매수자가 붙었어요? 아직은 아닌데요. 네, 붙기가 네. 근시일 내에 붙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번 나오세요. 예. 서울 나들이 그러도록- 한번 하셔. 예, 제가 그러도록 할게요. 찬찬히 설명드릴게요. 그 예. 부산 집까지.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 4억이라는 비용을 고향 향도 신도시에 묶어놓기는 조금은 아깝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서울의 투자 계획 몇 지역을 일러드렸어요. 한번 서울 올라오셔서 임장도 해보시고 조금 더 진중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다시 한번 1:1 대면 상담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볼게요. 뒷번호 264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답심리 동의 빌라를 2년 전에 매수했는데 현재 4억 9천만 원의 매수자가 나타나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보유하게 된다면 구이 이동 주민센터 인근에 6억 이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지금 공격적으로 열심히 투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일단 답심리동의 주택을 4억 9천에 매수인이 나타나서 지금 고민을 하시는군요. 적어도 답심리동에서 지금 4억 9천을 달라고 하는 곳들은 뻔합니다. 여기 모아타운 추진 구역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신축들 가격들이 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을 해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디야? 1구역 같아요. 4억 9천 정도면 그러니까 모아타운 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요 구역 중에 요 아래쪽 역주에 제일 가까이 있는 여기가 이제 1구역인데 요 금액 자체가 지금 한 4억 9천 다세대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더 갖고 계세요. 여기를 무슨 굳이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보신 게 뭐지? 추가 매수.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잘 사신 거고요. 바로 앞에 분한테도 이쪽 지역을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1년, 2년 전만 해도 3억 중반, 3억 후반 정도 가격이었는데 4억 9천이면 한 1억이 뛴 거네요. 아직 뭐 이제 동의서 걷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동의서 걷어져 갖고 선정된다라고 하면 뭐 2억 이상은 또 훌떡 뛸 거고.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한 전농 답심뉴타운 아래쪽에 용답구역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신축 주거타운이 될 거니까 보유를 쭉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구이 이동의 신축 추가 매수를 물어보시는 건데 당연히 찬성이죠. 이쪽에 보신다고 하면 이건 구이동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투자를 얘기하셔갖고 여기가 지금 군자동, 능동, 여기가 화양동 그리고 여기가 자양동, 여기가 이제 구이동이네요. 구이 1동, 구이 3동, 여기가 구이 2동,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장동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중곡동. 이게 지금 그 광진구의 전체 구거든요. 그러니까 동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투자를 쪽을 또 추가 매수로 고민하시는 건데 아마도 답심리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니까 또 추가적으로 욕심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일단 자양동은 어느 정도 될 곳들 되고 진행될 곳들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곳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양동은 이제 투자 쪽으로는 조금은 이제 조금 금액 만약에 하려고 하면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주민들의 의지가 조금은 떨어지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은 당연히 한강변에서 그러니까 광진구에서 한강변에 접해 있는 건 광장동하고 구이동하고 자양동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입지는 한강변에서 출발하는 게 좋고요. 광장동은 지금 뭐 재개발 진행은 아닌 거고요. 재건축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될 거고 자양동은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이동 쪽으로 진행을 쭉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화양동이나 이 능동 군자동은 내륙 쪽에서 좀 묶여 있다라고 보는 거고 군자역하고 건대입구역을 끼고 있으면서 세종대하고 건국대가 있기 때문에 임대가 일단은 잘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열성적으로 찬성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순서적으로 봤을 때 자양동이었으면 그 다음은 구이동이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 구이 이동 같은 경우는 풀어서 보면 지금 구이 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동서울 터미널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구이동의 아파트 쪽이니까 구이 3동은 재개발하고 좀 거리가 멀 거고요. 구이 1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이역이 좀 상권이 많이 먹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대 뒤쪽으로 해서 또 임대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후순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이동은 당연히 구이 2동이 되는데 구이 2동 같은 경우 중곡동 이런 아차산역 위쪽으로는 지금 동의서 접수를 하고 있고 초기 단계이긴 한데 그쪽보다 입지가 훨씬 좋은 게 구이 2동 이 아래쪽입니다란 말이죠. 선화해고 맞은편 쪽으로 해서 레미안 파크 스위트 즉 구이 2동 동사무소 주변 그 구역으로 해서 굉장히 또 주민들이 여기는 뭐 완전 저층 노후 주택가거든요. 노후도도 굉장히 높고 하니까 뭐 일반 상권이 발달해 있고 그런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광진구에서 아마도 구이동 쪽에선 가장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쪽 지역을 선점해 놓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파트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비아파트 쪽의 시장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이라는 거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넘겨다 보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물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주셨을 텐데 이 구이 2동 같은 경우에 지금 답심리 갖고 계시니까요. 구이 2동 여기 동사무소 구이 2동 동사무소 주변으로 있는 이 지역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투자처도 계속 보유 의견 그리고 보셨던 그 지역도 투자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구이 2동 주민센터 인근 보셨으니까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과 다 일치하는 지역이었네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그 영등포구 물레동에 네. 예, 그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네. 여기가 뭐 중공업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네. 이 오피스텔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정확한 주소나 이름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영등포구 물레 1가 네. 22-12. 물레 일가의 22-12. 네. 여기에 이거- 오피스텔 하나를 지금 네.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임대 놓으신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개발 이야기가 조금 들려와서 이것도 좀 네. 포함되는 건지 한번 이 지역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물레동 영등포가 요즘 핫하긴 해요. 여기 이제 요 토지의 지적도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파란색이 있으니까 이거 준공업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 준공업 지역을 규제를 지금 이제 현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에 규제를 그냥 준공업 지역을 확 튀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집도 높이 지을 수 있고 고도의 제한도 그냥 거의 없다시피 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등포의 스카이라인 자체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참 좋긴 한데 지금 우리 집이 구역 지금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입주권이 나오냐 이게 더 문제겠지, 그렇죠? 네. 네. 여기네요. 그 구로 세무서 쪽으로 저 영등포역에서 쭉 가다가 보면 대로 따라서 구로 쪽으로 가다 보면 신도림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좀 못 미쳐서 있는 거기네요. 네. 여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해요. 네. 워낙 노후된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네. 진행을 하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새롭게 좀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래, 하이테크 시티 요 맞은편 쪽이고 저거네요. 저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네. 저 뒤에 있는 2030이라고 뭐 써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저거네요. 네네. 저건 도시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위에는 도시형이고 밑에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럼 도시형 갖고 계세요? 오피스텔. 네. 그래서 오피스텔 보유 중이라고 써 있네요. 네.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는데 이쪽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내가 입주권을 받아볼 수 있을까 그거네요. 네네. 네. 그래요. 낙후돼 있긴 엄청 낙후돼 있네요. 근데 이제 입주권이 나오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나온다, 어떤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재개발은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라는 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주거지를 정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이야. 그러니까 주택을 입주권을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우리가 토지 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부를 보면. 네. 그러면 그 건축물 대장에 그 용도에 주택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근생이나 뭐 업무용이 아니고 네. 주거용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받기 위해서는 조합의 또 정관도 또 보고 그러니까 조합의 규정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네. 오피스텔에 대한 땅을 어느 면적 이상을 좀 크게 갖고 있어요. 지분이 커야 돼. 그래서 그 지분에 대한 아니면 내가 권리 가격, 그러니까 지분을 다 합쳐서 그 권리 가격 자체가 여기에 지금 이 구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네. 구역에서 가장 싼 거, 그러니까 가장 분양가가 낮은 그 물건 대비 내 권리 가격이 높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네.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입주권을.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청산되는 거지. 현금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건데 보상받아서 이제 나가는 건데 일단은 지금 뭐 삼천포 가지 말고 일단은 물어보신 게 물레동 일가의 오피스텔을 아까 그 화면상에 갖고 계시는데 입주권은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지분을 한번 보세요. 대지 지분이 중공업 지역에 오피스텔로 있으면 대지 지분이 한 3평, 4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대지 지분이 4.48평이라고 나와요. 4.48인데 그게 다세대 주택이면 굉장히 무조건 100% 나오는 거고. 아니네. 3.97평. 그러니까. 근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치고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지 지분을. 한번 기대는 해보세요. 기대는. 그 정도는 많이 갖고. 왜냐하면 영등포 쪽에 네. 중공업지다 보니까 이쪽에 막 대형 평형대를 짓는 게 아니야. 영등포구는 또 영등포구 나름대로의 역세권 주변으로 보면 평형대를 되게 작은 것들도 짓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네. 뭐 15평짜리, 14평짜리 이런 것들도 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 입주권 받으면 땡큐죠, 뭐. 어.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오피스텔 치고는 그리고 또 준공업지잖아요. 땅을 갖고 있는 게. 네. 그리고 보통 오피스텔들이 상업지라든가 준주거 지역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들이 가치가 높은 땅들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2평, 3평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애매한 평수긴 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을 봤을 때 여기에 뭐 굉장히 소형 평형대들도 막 때려 짓는다라고 하면은 기대해 볼 만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근데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때 오피스텔에서 입주권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미래 같이 생각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3738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흑석동의 명수대 현대아파트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짧은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마 보유 중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흑석동이면 뭐 거의 동작구의 왕이라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얘기하시죠. 일단 흑석동에 지금 명수대 현대면 동작구를 우리가 흔히 강남 4구라고도 하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뭐 강남 5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작구 자체의 위상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나 여기에 이 동작구의 이 값어치 자체를 올린 게 흑석 뉴타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흑석 뉴타운이 나머지 구역들 지금 이제 입주되는 구역들 그리고 뭐 나머지 1, 2구역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개발이 계속해서 쫙쫙쫙 이루어지고 심지어 본동에 공공 재개발까지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이쪽에 노량진이 될 거라면 또 노량진 뉴타운이 또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흑석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동작구 자체는 진짜 강남 4구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높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건 뭐였죠? 명수대 현대인데 제가 흑석동에만 꽂혀갖고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노량진 뉴타운까지 되고 흑성 뉴타운이 완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동작구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정말 엑기스 동작구의 엑기스만 쪽쪽 빨아먹는 게 명수대 현대예요. 보시면 이 시퍼러둥둥한 한강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100% 한강 조망에 초등학교까지 끼고 있네요. 거기에 역세권에 그리고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 아파트로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사업성 나쁘지 않고. 그러면 뭐 얘가 새 아파트로 변한다고 보면 흑성 뉴타운 지금 가격들이 엄청 비싼데 거기에서 대장하겠죠. 그러면 동작구의 대장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로 괜찮은 엑기스 쪽쪽 가져가는 거니까 뭐 고민하실 게 있을까요? 그래서 향후 전망 굉장히 밝다. 보름달처럼 밝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나쁜 점이 하나도 없네요. 오늘 뜰 보름달처럼 밝다. 기분 좋게 정리하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0497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위례 자이더시티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거주 중이신 집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엔 또 위례군요. 잠깐만요. 위례 같은 경우에 좀 지도를 크게 보는 거고 위례 자이더면은 요 아래쪽이죠. 자이더 시티 요걸 갖고 계시는 거고 거주 중이시네요. 거주 중이시면 뭐 저보다 잘 아셔야 되는 거고 일단 위례 이 아파트만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위례 같은 경우는 위례 자체가 제가 오히려 역으로 반문을 좀 드리고 싶어. 지금 이 가격이 비싼 거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걸까요? 위례는 옛날에 들어가셨던 분들, 그 처음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기대심에서 기대값에 비추어서 가격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대심이 좀 빠지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례가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나 느리게 이렇게 행해지는 바람에 기대치가 빠지면서 금액도 조정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 위례가 모자라는 게 사실은 교통뿐이 없잖아요. 왜냐? 갖추고 있는 조건 자체가 이쪽 송파구란 말이에요. 송파, 그러니까 강남구, 강남 3구에서 이제 강남구 뭐 우측 하단 그리고 송파구 하단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송파구와 이 아래쪽에 보면 이 성남 구도심 여기를 연결해 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쪽 가격들에 연동을 받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뭐 송파 그다음에 성남 구도심 자체가 금액들이 성남도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더 올라가겠지. 더 위쪽 강남에 더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뭐 트램이라든가 어찌됐든 위례는 교통편이 개편이 되면서 그리고 이쪽에 보면 수소 로봇 특화 지역이라든가 또 여기 이쪽에 저 위쪽으로 보면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런 것처럼 해서 전체적인 직접적인 수혜 지역은 아닐지언정 간접 수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가격이 높은 상황은 아니야. 우상향할 수 있는 그 길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거주하시면서 한 번쯤 상황 관망하면서 기분 좋게 보유하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거주하시면서 좀 편하게 향후 전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번호는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궁금하실 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짧은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어요. 소장님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에 지금 반하는 다주택자들, 고가의 아파트들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예 목적된 게 지금 그런 상황인들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또 오늘 인사말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자체,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가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상향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풀어 말씀드리면 굳이 지금은 아파트 그런 고가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공략하지 마시고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는 미래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즉 보관할 때 가볍게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시간 열어놓을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더라도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름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